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IT 상식편으로 네트워크 구조도 읽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잘 아는 그 분들은 가볍게 패스를 해주시고요. 이제 IT 쪽 전공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입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는 간단한 상식선에서 이해 설명을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지금 설명은 네트워크 구조도를 왜 알아야 될까, 그리고 OSI 7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거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몇 가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넣었고요. 그 마무리로 실제 네트워크 구조도를 보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읽기를 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왜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간단한 그 단마크 형태로 구성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고객사 IT팀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 PM하고 뭐 메인 개발자기 백엔드든 프론트엔드든 그다음 서브 개발자 그다음에 앱 개발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초반에 고객 쪽에서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시스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그 PM에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 PM이 저희는요 뭐 지금 뭐 웹서버랑 와스 구분할 필요 없이 L4 두고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많은 고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서 서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PM들이 그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PM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PM이 저희 백엔드 개발자님 아니면 메인 개발자님 저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메인 개발자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투입된 그 다른 개발자분들은 나는 초보고 나는 IT 전공이 아니니까 쟤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은 그냥 아는 척하고 있어야지. 아니면은 아예 관심 없어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모든 상황은 아니겠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그래도 얼추 10년 정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거의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메인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하는 PL급 아니면 이런 그 경력이 익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어린 상황에서 이런 대화에 끼거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 의외로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 그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타겟으로 하는 건 이런 그 업무 능력이 네트워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해 두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정보를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르면 무시당하거나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혹시라도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지금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 또한 이런 구조 때문에 좀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제가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뭐라고? 낯서실 거예요. 그 낯선 게 당연하고요. 전공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정보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고객한테 사용자한테까지 넘어가는 과정에는 네트워크를 쭉쭉쭉쭉 따라서 데이터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 단계를 계층으로 나눠 놓은 거를 OSI 7 레이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OSI 7 레이어가 이런 걸 의미한다 정보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하냐?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해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도 하나 있는데 제가 조만간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레이어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보통 네트워크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팅 들어가면 네트워크 관련한 애들이 L3가 어쨌고요, L4가 어쨌고요, L2 단계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7레이어에서 이게 이제 7번째 레이어를 L7이라고 하고 두 번째 레이어를 L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L2가 어쩌고 L3가 어쩌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그 과정을 담가놓은 계층 구조 중에 네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정도의 지식이 나중에 두면은 어떤 미팅을 하거나 좀 그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 L1부터 L4 단계까지는요, 네트워크 장비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L2의 역할을 하는 장비를 L2 장비라고 그러고요. L3의 역할을 하는 장비를 L3 장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스위치, 라우터 막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라우터는 뭐 L3다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스위치가 이런 역할을 하고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디테일로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지만 누가 L1 장비, L2 장비, L3 장비, L4 장비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7레이어 중에 그 해당 단계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도의 기본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L4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사실. 못 들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그런 미팅이나 이런 거에 참석을 안 하신 건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전반적인 걸 이야기를 할 때 L4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맞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상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 구성이 되는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네트워크 구성이 되는 기본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눈에 많이 익으신 분은 사실 지금 굳이 저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고요. 되게 낯선 분들은 좀 한번 자세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조도가 일단 뭐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를 들면 제가 회원 가입하는 그 프로그램에 어디인가 그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PC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쭉쭉쭉 가면 어딘가에 회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 회원 정보가 들어가 있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가 보여주든 로그인을 하든 이런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PC부터 DB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로 아무렇게나 접근을 하면 누가 이 정보를 훔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정보를 막 건드려서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나 이런 시스템의 그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방어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벽이 뭐냐,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들어오는 인터넷을 보고 IP나 이런 정보들을 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안으로 통과시키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면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서 아주 깊은 곳에 가기 전까지 중간에 보호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DMZ 구간이라는 개념을 뭐 간단하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방어벽으로 1차적으로 보호를 받는 공간, 하지만 안쪽에 깊은 곳까지는 아닌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격의 거인 보시면 밖에서 들어오고 안에 성벽 하나 있잖아요. 그 전에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DMZ 구간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L4 장비라는 것을 만나게 되세요. 근데 이제 L4 장비는 바로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레벨 1, 2, 3 어쩌고 저쩌고 중에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는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로드 밸런싱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서버를 한 대를 두지는 않습니다. 두 대 이상은 두세요, 통상. 왜냐? 이게 이제 서버라는 거는 물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한 대를 두면요, 서비스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서비스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버 두 대를 이렇게 둬요. 그래가지고 두 대를 주고 고객이 뭐 김길동이 접근을 하면 이쪽으로 해서 얘가 좀 한산하니까 이쪽에 서버 붙어갖고 정보를 보게 하고, 홍길동이 오면 일로 가가지고 얘한테 가서 정보를 보게 해줘 라고 하는 그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로드 밸런스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인데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게 뭐 액티브 스탠바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스위칭 개념은 이 서버 두 대가 이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돌아갈 때는 상관없는데 얘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고객이 이렇게 접근해갖고 얘한테 그 얘가 좀 바쁘니까 얘한테 보내라고 보내버리면 이쪽 안쪽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뭐 화면이 안 됩니다, 이런 오류 페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L4가 체크를 해보고, 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로 보내지 말고 일로 보내 라는 역할까지, 그 두 가지 역할을 대표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서버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고, 이 서버는 그 정보를 안쪽으로 이제 점점점 깊이 달라고 하는데요. 웹 서버하고 와스 서버하고 이 서버를 나누게 되는데, 이 디테일까지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설명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외부에 공개가 좀 돼도 공격을 받아서 조금 괜찮거나, 아니면 부하를 그 고객들이 직접 접근하는 이 DMZ 구간에 보도되는 정보들을 웹 서버에 두고, 핵심적인 로지컬이나 방어가 돼야 될 걸 안쪽에 와스 서버에 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게 100% 맞는 설명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방어벽을 한 번 더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방어벽은 진짜 그 DB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DB나 이런 중요 정보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안쪽 깊은 곳에 방어벽을 치고 들어가서 망을 만들어 놓는 걸 내부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2차 방어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방어선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면 마지막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해서 데이터를 보고 내가 들어왔던 역순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차이는, 1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웬만한 걸 열어야 돼요. 그 누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까 내 IP, 그 고객이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의 IP 중에 맞고 틀리고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오픈하지만, 이 2차 방어선 같은 경우는 이 웹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안에서 연결된 애들만 얘를 볼 수 있으니까, 요런 애들하고 요런 애들하고만 지금 그 이 문제가 없게 설정을 하고 이런 방어 정책을 펼쳐서 좀 더 강인한 문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마무리 드리자면, 제가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사실 요거 공유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기초적인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올리고 공유하는 거는, 제가 경험도 했었고 또 일을 하면서 보면 그 신입분들이나 초보분들이나 비전공자분들은 의외로 이런 그 간단한 그 상식적인 정보, 어려운 정보가 아닌데도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다소 너무 간단하고 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